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놀다 보니까 연휴가 상당히 지루하고 깁니다. 또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산에도 못 오고. 그래서 저때 저희 살아온 얘기 영상을 먼저 마지막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후배님들이 들어보시면은 살아가는데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 재미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을 이루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아마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장사면 장사고, 인생이면 인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무릎을 탁 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상당히 미쳐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워낙 미쳐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의 성공 카드를 달릴 수 있었던 거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일산 신도시에 처음에 초기에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39살 40 딱 접어들 무렵이었는데, 그때는 뭐 열정이 하늘 찔렀죠. 자신감이 넘치고 돈은 없지만도. 그래서 그때 횟집을, 일식집을, 설렁탕집을, 뭐 해장국집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사람이 막 2개, 3개 차리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차리는데, 그러는 중에 제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자, 파주에 들어가고, 인근에 있는 파주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데이히트를 쳐보자. 나만의 세계를 한번 열어보자. 외식업 분야에. 그런 나름대로 원대한 꿈을 만들어냈죠. 그러던 중에 저기 민통성이라고 간 건너, 거기 통일대교 지나가지고요. 그 안쪽에 땅을 하나 샀었습니다. 그 민간인들 못 들어가고 그 패스를 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거기는 좀 아직까지도 좀 전쟁 그 이후 느낌이 딱 듭니다. 좀 긴장감이 돌고 그런 지역인데 군인들만 많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파주의 통일동산이라고는, 제가 저기다가 지점을 놔야 되겠다. 네, 노후까지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가 땅을 계약했습니다. 사실은 땅을 조금 욕심 더 부렸으면 좀 큰 거, 한 방에 100억, 100몇십억 벌 수 있는 땅이, 코너 땅이 1380평이 있었는데, 주변 만류로 인해가지고 못 사고 한 500평, 400~500평짜리 하나 샀는데, 그때 뭐 계약만 해놨었죠. 장사를 또 잘 되니까, 일산에. 그래서 그 땅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업종을 가지고 성공을 이뤄낼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민통선에 들어가가지고 민통선 안쪽을 한 바퀴 쫙 이렇게 차를 몰고 혼자서 도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폭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그 지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 지역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 장사꾼의 눈에는 그 매 눈에 뭔가 하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도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떴냐면요, 평양 그 광장에 김일성 동상 뒤에 그 김일성 광장에 보면은 김정일이 그 초상화에다가 막 사진을 걸어놨고, 인민공화국 뭐 해가지고 쫙 간판이 쫙 걸려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TV로 이렇게 그 당시도 많이 봤으니까요. 그 그림이 탁 와닿는 거죠. 와닿아서. 그거 와닿는 순간에, 파주의 특산물이 뭐냐? 특산물이. 파주는 특산물 크면요, 콩입니다. 장당콩. 거기가 장난 지역이니까. 그 옛날에는 그게 우리 남한 땅이었다 하더라고요. 장단이. 민통성 안에. 그 장단을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장단콩이 생각나고, 장단콩이 파주에는 대표 음식 먹거리인데, 이걸 가지고 평양 광장에 있는 붉은 광장에 저 간판을 그 식으로 딱 건다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 뭐야, 저 뭐지요, 저렇게, 응? 혹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바로 실행에 옮겨버렸습니다.
두부, 장난콩 요리집을.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 않지만 또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말도 못했죠. 그야말로 초대박 쳤죠. 그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아마 뭐 또 좀 곤란하니까 넘어가고 사실 대히트 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본인이 뭐 강원도 인제에 산다면, 인제에 들어갔다면, 인제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생각한다면, 인제는 특산물이 뭐며, 인제 크면 무엇이 제일 유명한지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언젠가 어드바이스 하면서 그 강원도 저 정서인가 어떤 분이 식당 하다가 저한테 어드바이스 차원에 왔었는데, 딴 건 뭐 한다고 그러길래 그쳐버리고 막국수집을, 그에 맞는 막국수집을 하라. 그 강원도 막국수가 유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도 성공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는 넘어가고 그 이후에 좀 이제 솔직히 지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어.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자유로가 사람들이 왕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연천 쪽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얼마나 복부인들이 그 연천이라든지 저 민통선 가까이에 땅을 살라고 쫙 몰리는데, 연천에 들어가서 빨리 부동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천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연천 입구에 상가주택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사버렸어. 즉시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수리를 쫙 했는데, 그럼 거기서 뭘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거기도 거의 뭐 적경 지역인데 연천이 아주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좀 바뀌었는데요. 왜 연천을 주목을 하고 연천에서 부동산을 하고 연천에서 뭔가 하려고 덤볐냐면은, 부동산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동산에 딱 들어가니까 부동산 사장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분이 일산에서 건물 짓던 분인데, 이름 묻지 않습니다. 조만간 남북 왕래가 있는데 이 자유로가 차와 사람이 밀려서 아마 가지도 오지도 못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지금 가보면 그야말로 한 사람이 짝이 없는 지역인데, 여기 길이, 이 늘은 길이 차와 사람으로 미어 터질 거라고 이런 얘기를 장담을 하네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 사람 환장 도는 거죠. 그리고 연천에 가게를 얻어놓고 연천 시내에 부동산을 갖고 자리를 찾아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문재인 정부 처음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핫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입구에다가 초입에다가 도로가에 하나 상가주택을 하나 샀는데 딱 수리해가지고, 야, 부동산을 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대비해가지고 나도 하나 히트를 한번 치보자 이래가지고 한 것이, 그래, 통일을 주제로 한, 어차피 적경지역이니까 통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준통일, 내가 그 선봉에 서서 통일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미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일 세상에, 네? 그런 걸 제가 거기다가 통일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 타겟은 통일빵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특허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통일빵. 내가 못한 거, 오늘 지금 영상의 키포인트는 제가 못 이룬 걸,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베이커리 쪽에 관심이 있고 잘하는 분이 전문가라면 저도 좀 도와주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심정으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통일빵과 통일을 주제로 한 카페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다 그렇게 컨셉을 짠다 만들고 해서 심지어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온통 통일 세상이라고 해놨죠. 통일 세상. 여기에 엽서까지도 제가 참 공개한 게 아닌데, 이거 봐보세요. 엽서를 해라.
통일 역사라고 딱 해놨죠. 이게, 근데, 시도, 이 책에, 아마 책을 보시면 모르겠지만, 통일 관련, 저 나름대로, 저거 시를 갖다가 한 50곡 썼습니다. 통일 노래하는 시를요. 그랬는데, 그걸 다 연천에 또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앞으로 발전해갈 그걸 갖다 캐치프레이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갖다 맡기고, 또 통일빵을 또 로고 이런 걸 갖다가 특허를 내기 위해서 특허 신청을 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겁니다. 자, 통일빵입니다, 이게. 통일 써놨죠? 요거 한 가지와 요거 한 가지입니다. 별짓을 다 했죠. 통일. 근데 요걸 뭐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털이 있습니다. 요렇게. 자, 빵을 찍어냅니다.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겁니다. 나 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요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요렇게 찍어내면은 땅을 만들어 놨고 요렇게 딱 찍으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거 딱 찍혀 놓겠죠. 요 털과 요 통일 있죠?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요 털이 있고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좋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또 요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또 만들었습니다. 통일이라고 했죠. 팠죠. 파고 털도 만들고 통일 써놨지 않습니까? 통일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 왕래자한테도 물론 팔지만은 여기 적경지구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하기 위해서 통일빵을요. 또 연천의 행사 같은 데다가 또 팔고, 전국적으로 그 지역빵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빵. 그런 식으로도 해주시고, 나름대로의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그 마스코트라든지 제가 저기도 걸어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안에도요.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니,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좀 남북관계가 식어버리고, 또, 나이가 많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요. 아까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들어올 때까지는 열정이 그야말로 충만하게 짝이었고, 아주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쳐갔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돈을 좀 벌고 배가 부르니까 열정이 식어버려요. 저거 뭘 골치 아프게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못하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옆에서도 만류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빵에 대해서 깊이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2년 정도 그렇게 준비하고, 가게는 차렸었죠. 차렸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팔아먹고 치워버렸습니다. 얼마 줄라 거기에. 다 집도 팔아먹고 끝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걸 매듭을 못 지은 게 상당히 안타깝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좀만 도와준다면은, 저걸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로, 제가 책도 베트남 책을 두 가지 있는데, 베트남에 미쳐가지고, 베트남에 가니까, 그냥 우리 임금이 250만 원 하는데, 거기는 2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 여기 쓰는 걸 갖다 10명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물가도 싸고. 그래가지고, 호치민 옆에 동나이라고, 거기서 대행 바비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를 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깊이 들어가면 참 한데, 거기 미쳐가지고 늘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터져버리고.
나이 먹으니까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주식한다고 이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인생이 또 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